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진짜 대박이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음이 아마 많이 들떠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기분이 좋고요. 들떠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도 희망적인 그런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물론 근거 있는 얘기고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정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자, 9만 원 분명히 저는 간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거의 7만 원 고지까지 왔는데 과연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하락장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주식의 특성상 아무리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 10%에서 20%는 빠질 여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량주라는 애플도 20% 넘는 폭락장을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런 폭락을 수없이 많이 이겨내고 지금의 애플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0% 넘게 폭락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그때도 폭락장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폭락은커녕 계속 상승을 했었죠. 이미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오른 상태라 제가 폭락장 조심하셔야 된다,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폭락은커녕 무섭게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득 제가 폭락장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또 나더라고요. 요즘 제가 신나게 신고가에 대한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다시 냉정함을 찾고 하락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일단 현금화 시키고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겁니다. 일단은 폭락장이 시작이 되면 엄청난 공포가 밀려옵니다. 웬만해서는 개인들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량을 아주 많이 뺏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구독자분들은 안 파실 것 같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개인들은 물량을 많이 뺏길 겁니다.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낙폭이 클 때마다 수량을 뺏기면 결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1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단기 투자형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초우량주입니다. 등락폭 자체가 크지 않고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경기에도 조금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침체기를 겪죠. 그러다가 반도체 호황기가 오면 엄청나게 무섭게 질주합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특징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IT주들은 대부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현금화를 일단 한번 시키잖아요. 그럼 추가 하락이 나와도 웬만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경험을 해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코스피가 800 몇 가지 아마 빠졌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기아차가 5,000원대였나 그랬을 거고요. 펀드 환매하고 난리가 아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300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300 간다, 500 간다, 온통 그런 얘기뿐이었고 주가가 1000이 깨지고 나서도 웬만한 개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마인드라면 그냥 삼성전자 무조건 샀을 텐데 그때는 제가 단타를 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현금화 시키고 저점 매수를 잡는 방법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나마 낫습니다. 어차피 우량주인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르겠지. 그냥 가만히나 있자. 괜찮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수량은 잃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큰 돈을 벌기는 역시 힘들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부자도 아니고 그냥 저처럼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목표가 뭐 차 한 대 정도 사는 거나 뭐 명품백 사는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사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량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한 번에 큰 돈을 넣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3번입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면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줍줍해야죠. 항상 지나고 나면 폭락장이 최고의 매수 기회입니다. 올해 3월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올해 3월에 다들 몸살이고 더 떨어질 거라고 현금 대기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들어간 분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몸살이신 분들은 아마 아직까지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싸게 사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야금야금 오르면 그거 못 사거든요. 열받아서 못 삽니다. 적어도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은 와야 사는데 한 번 떠난 기차는 다시 돌아와 주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박앤세일이 찾아와서 싸게 살 수 있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때 돈이 없다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푼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비 통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이긴 한데 30년 대출 인생입니다. 당연히 대출 전용 통장이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불안해서 최소 6개월 이상치를 항상 거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이상치가 없으면 너무 불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비 통장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비상금의 개념이죠. 뭔가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한두 달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일단 경제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솔직히 뺐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3월부터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운 좋게 거의 최저점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여윳돈을 싸그리 모아서 매수를 했었죠. 이게 사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대중 없습니다. 어쩔 때는 뭐 몇 달치 넣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정말 여윳돈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이런 비상금 개념의 통장이 있으실 텐데요. 평소에는 그야말로 순수 여윳돈으로만 하는 것이고 정말 폭락장이 크게 왔다 싶으면 이런 거를 뺐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억지로 무리해서 대출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여유금 개념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좋겠죠. 제가 정말 여유가 없을 때는 한 1, 2주 전에 제가 꼴랑 2주 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어쩔 때는 6주 사기도 하고 2주 사기도 합니다. 제가 또 피를 받으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폭락장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장 현금화 시킬 게 아니면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지금 통장에 있는 평가 금액은 그냥 사이버 머니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묶여있는 돈이고 수십 년 후에나 찾을 돈이니까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고 좋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어차피 지금 뺄 거 아니고 수십 년 후에 뺄 거기 때문에 그냥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내가 최종 매도하는 시점에 가기 전에 수없이 많이 변동을 하게 될 금액인데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3, 40% 수익 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폭락장 한번 오면요. 그 3, 40%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3, 40%까지 빠질 일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 20% 정도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폭락장이든 폭등장이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량이죠. 20년 후에 주가가 10배가 뛰어 있어도 내가 가진 수량이 몇 개 없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수량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수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시기는 엄청난 폭락장이죠. 폭락장에서 수량을 늘리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겁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배 아픕니다. 하지만 폭락장이 오면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니까 폭락장이 오기 전에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익이 지금 10%대이신 분들은 언젠가는 마이너스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 정도 폭락장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미리 폭락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폭락장이 와도 언젠가는 9만원, 10만원 갈 겁니다. 9만원, 10만원 당연히 돌파할 거지만 그 전에 반드시 폭락장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 과감하게 내가 여윳돈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먼 훗날 승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 부리시는 분들은 뭐 대출을 받기도 하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웬만하면 대출은 받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윳돈으로 해야 폭락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아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솔직히 그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라면 대출 받은 돈으로는 마음 편히 못 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금 100% 손실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가정이 원금 100% 손실인데 대출 받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니까 뭐 제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요. 대출 받아서 뭐 돈 많이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라면 그렇게 큰 모험은 걸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판단은 각자 현명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제가 메모장으로 제 생각을 적어봤는데요. 제 생각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